안녕하세요. 가을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오늘은 부사 사과젓과하러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과젓과의 기본과 원칙은 다 같을 수 있겠죠. 좋은 사과를 남겨서 수확한다는 것. 그렇지만 아울이나 홍로나 이런 품종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를 사과나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뭐 1년생인지 2년생인지 10년생인지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착과량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가을농어 사과선녀가 나와 있는 곳은 36년째 들어가는 부산 사과나무 밭입니다. 선녀와 나무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과나무 밭인데요. 부사 사과젓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할지 아주 작은 것들, 소소한 요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송이들은 정말 똑같이 너무 수정도 잘 되고 너무 예쁘죠. 어떤 걸 따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항상 중심만 남기는 거. 예. 사과 젓갈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가지는 한 20cm 정도 되는 가지에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사과도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마음이 살짝 흔들리죠. 두 개 달까? 하나 달까? 그런데 결국은 20cm 정도 되는 가지라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결가지 끝에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따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굉장히 사과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지에 결가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바로 딱 붙었어요. 물론 이 가지에 이렇게 봤을 때 사과가 없다면 이 사과도 착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끝에 여기 결가지에 사과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보면 결과지에 사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이런 주지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단가지 사과들은 아무리 좋지만 따줍니다. 아깝지만 이 자리는 내년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 사과만 달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과 적과할 때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사과 젓갈을 할 때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보통의 사과들은 이렇게 대가 이렇게 똑 발라서 사과가 약간 이렇게 가렴하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이런 사과들이 좋은 사과예요. 사과 크기도 크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처럼 차이가 나나요 좀? 사과가 왠지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굽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뒤를 한번 봐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벌레가 상처를 내놓고 갔죠.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좀 흰 느낌이 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감으로 느낌이 오는데 이럴 때는 아무리 중심하고 크지만 이렇게 따버린다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과 적과할 때 또 하나 사람 사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제가 사과도 이거는 지금 여기 등받이에 이렇게 있어요. 저도 신혼 때 옥탑방에 살아봤는데 이거는 옥탑방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옥탑방은 겨울엔 굉장히 춥고 여름엔 또 굉장히 뜨거워요. 그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적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등받이 배바지는 따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등받이예요. 그래서 이 등받이에 달면 안 좋은 게 이렇게 숙이면 여기 나무에 이렇게 사과가 딱 되어요. 그래서 얘가 여름에 화상을 입을 확률도 많고 품질이 좋지 않겠죠. 여기 가지 나무 가지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사과는 똘방하고 좋지만 이렇게 옥탑방 사과는 따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있는 사과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숙이면 여기가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지 않으니까 상처도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등받이에 있는 거 옥탑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런 사과는 따줍니다. 사과 적과할 때 또 하나 사과가 뭐 없을 때는 굳이 여기 뒤에 이거 배바지라고 했죠. 가지 뒤에 달린 거 이거는 우리가 집으로 말하자면 지하예요. 지하방. 지하방 살아보셨죠? 굉장히 습하고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래서 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가지 뒤에 있는 거는 사과가 크고 좋지만 나중에 깔이 안 나요. 색이 잘 안 들죠. 햇빛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지하에 숨어 있는 것도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측과에 있는 거 이렇게 요런 사과를 답니다. 자, 사과 적과할 때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지금 얘는 사과 새순이 순행이가 안 나오고 사과는 지금 커요. 그리고 요리 밑으로 내려와 보면 얘는 순행이가 지금 여기 새순이 나오고 사과는 좀 작아요. 요럴 때 보통의 이제 초보분들 경우는 큰 사과를 남기는데 자 가을농원 사과선녀는 얘를 가감하게 크지만 따고 조금 작지만 얘를 남기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사람도 입으로 밥을 먹어서 양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이 사과나무도 이 잎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좀 작지만 이렇게 새순이 나온 사과를 남기면은 얘가 더 큰 사과가 됩니다. 지금 상태는 얘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얘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항상 사과를 남길 때는 만약에 사과가 많아서 이제 좀 솎아주고 할 때는 이렇게 새순이 나와 있는 사과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부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정이 다 잘 됐습니다. 지금 적과하다 보니까 여기 진물이 보이시죠? 이게 하부병이라는 거예요. 꽃수건병인데 이게 꽃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따줘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줄기채 따서 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하부병이 왔어요. 이 하부병은 사과 꽃 피고 수정될 때 기온이 낮고 비가 오고 이럴 때 많이 균이 침투를 합니다. 특히 산간지방에 있는 가수원들의 이런 현상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게 지금 중심화가 하부병, 꽃수건병이 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언뜻 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하얀 솜털이 보송보송 있어서 자세하게 안 보면 잘 모르는데 이제 저같이 좀 농사를 오래 진 사람들은 이게 감으로 알죠. 아, 중심화가 작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표시가 안 나죠. 제가 자 어떤 현상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물이 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속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적과할 때 이런 거 잘 따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도도 다 썩어 들어가서 사과가 못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부병 있는지 적과할 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적과할 때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가지가 말라져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사과 딸 때 여기 꼭지를 남겨놔 가지고 요리 균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젓갈 때는 항상 이렇게 가위를 차고 다닙니다. 이렇게 가지가 말라진 거는 여기 사과가 하나가 있지만 과감하게 아깝지만 이렇게 가지를 잘라 주어야 이 가지가 계속균이 침투에 들어가지 않아서 요 하나 남은 사과라도 건질 수가 있겠죠. 젓과할 때 물론 젓과도 하지만 이제 또 이런 거 보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이렇게 가지를 하나 드러내 줍니다. 하나만 드러내도 이렇게 사과들이 해가 잘 받습니다. 이런 것도 젓과할 때 아주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사과들이 해를 많이 받을 수 있죠. 젓과할 때 또 하나 작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사과도 옆으로 항상 이렇게 옆에 달린 게 좋고 이렇게 가지도 결가지도 이렇게 옆으로 달린 게 좋아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덩어리에 올라온 거는 이거는 도장지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젓과할 때 이렇게 위에 덩어리에 있는 거 옥탑방이겠죠. 가지도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런데 결가지에 이런데 꽂느냐면 굉장히 좋은 사과가 되겠죠. 그리고 가을농은 사과선녀는 이렇게 이제 손으로 젓과를 하는데요. 그 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 꽃대는 남기고 이렇게 머리만 따줘요. 그래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삭아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꽃대가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은데 각, 이제 가위를 또 활용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가위를 쓸 때는 이 대를 이렇게 바짝 잘라줘야 해요. 왜냐하면 가위로 이렇게 꽃대를 길게 자르면 이게 사과 빠지지 않고 이대로 말라서 사과 딸 때까지 이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과가 커지면 이게 찔러 가지고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할 때는 이렇게 대를 바짝 잘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위로 하는 게 좀 더디고 또 잘못하면 실수로 이 남겨야 할 중심화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 일이 상당히 좀 더뎌요. 그래서 뭐 집에서 조금씩 하는 분들이야 가위로 해도 상관없지만 사과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능률적입니다. 사과 적과할 때 위치를 보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 위치가 안 좋은 겁니다. 여기 겨드랑이에요. 이렇게 가지 사이에 낑겨서 지금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지만 얘가 커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과가 겨드랑이에 낑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깝지만 과감하게 이렇게 따줍니다. 적과하는 시기에 할 일이 참 많아요. 새로 심은 나무들은 적심도 해야 하고 유인도 해야 하고 또 하나 저희 같이 이런 성목에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새 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과도 그렇고 뭐든지 항상 이렇게 옆으로 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게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우뚝 나온 이런 거는 이렇게 새순도 잘라져요. 이런 거는 항상 도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커가면 옆에 빛도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면 빛이 골고루 양쪽에 잘 받겠죠. 이런 것도 작은 꿀팁입니다. 이런 가지도 보면 여기가 끝인데 이렇게 가지 한 중앙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요. 사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보면 일조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법이 있잖아요. 이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 하나로 인해서 이 사방에 다 햇빛을 가리는 그런 얘가 방해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사방에 일조권이 다 방해를 안 받겠죠. 이렇게 찢어졌다고 혹시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금방 아물어요. 이런 사과들은 지금 얘도 완전히 혼자 이렇게 등에 우뚝 솟아 있어요. 사과를 따낼 필요 없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쭉 뻗잖아요. 도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가지채 그냥 이렇게 따버립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데 일주량도 확보해주고 일이 쉽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옥탑방 등받이에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과는 있지만 이 옆으로 간 거 함께 나란히 가는 거 놔두고 이렇게 따버립니다. 통째로. 이번에는 사과 이렇게 굉장히 이게 지금 서로 복잡하다고 막 난리예요. 선녀님 빨리 분가시켜 주세요 하고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사과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안 좋은 것부터 이렇게 따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여기도 있어요. 물론 뭐 거리상은 그닥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나 따주는 게 얘가 열이 오고 이렇게 3개 정도 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과들은 사실 약간 액화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내버려야 되는데 지금 요래 보면은 이 가지에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면 가지가 센 가지들 이렇게 서서 이런 사과만 하나 있을 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사과를 먹기 위함보다는 유인용으로 놔둡니다. 그냥 이렇게 사과 요거라도 있으면 이렇게 쳐져서 요런 새로 나오는 요런 가지들에 여기가 꽃눈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거는 그냥 먹기 위한 사과가 아니라 유인용으로 이런 것도 하나씩 붙여둡니다. 이 사과를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여기 동해를 입어서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여기는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뿌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나중에 사과 딸 때 보면 왜 거칠거칠하니, 뭐 보통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록이 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내버립니다. 자, 가을농은 사과선녀 이렇게 부사 1차 적과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가끔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을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작은 애교로 봐주시고요. 가을농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사과 농사하면서 쌓인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